자, 문제 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교 건강검사 규칙의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관한 내용 무조건 A급입니다. 출제 빈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자, 학교 가서 일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학교 건강검사 규칙 2조 그리고 3조의 내용입니다.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워낙에 답인도 출제가 됐고 우리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법으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답을 쓰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기출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조 봅시다. 건강검사 실시 계획의 수립입니다. 학교의 장이 이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세울 거예요. 학교장이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자, 언제까지 세워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사 실시예요. 건강검사에는 니읒,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어. 이거 쓰라 라고 한 게 기출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건강검사 뭐가 있어요? 신체 발달 상황검사가 있어요. 신체 능력검사가 있고요. 건강조사가 있고요. 정신건강상태 검사가 있고 그리고 건강진단이 있죠. 자, 건강검진이 있어요. 신체 발달 상황이랑 건강검진이랑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쨌든 건강검사에는 신체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상태검사,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신체 발달 상황과 신체 능력과 건강조사와 정신건강상태검사는 어디에서 실시해요? 학교에서 실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학교장이 실시하게 되고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거예요. 자, 이 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전 학년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건강검진은요. 건강검진 대상 학년이 있죠.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때 대상은 검진 대상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될 거예요. 자, 그 아이들만,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만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그 검진 대상 학생들이 검진기관에 가서 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전 학년이 다 하는 거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검진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다음은 건강검사 규칙 4조, 4조의 2, 4조의 3의 내용이다.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신체 발달 상황 검사 항목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이고 역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신체 발달 상황을 뭘로 검사해? 어떻게? 그 방법은? 요즘은 이 방법까지는 안 나오지만 항목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체 발달 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 학년도 제 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과거 기출에는 키 어떻게 재? 이게 법으로
정확하게 근거되어 있거든요. 몸무게 어떻게 재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뭘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뭘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물어봤다고요. 자, 일단은 그 항목이 키와 몸무게라는 것부터 기억을 합니다. 4조의 2, 건강조사의 항목과 방법입니다. 자, 건강조사에는 병력, 식생활,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고, 건강조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체 발달 상황 검사, 그리고 건강조사는 1학기 말까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4조의 3, 정신건강상태검사입니다. 정신건강상태검사는 무슨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할 겁니다. 학교회장은 정신건강상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따른 비만도 판정 방법, 그리고 표기 방법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신체 발달 상황 검사에서 키와 몸무게를 통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키, 몸무게, 이 둘을 검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만도를 판정해야 돼요. 이 2가지를 가지고 비만도를 판정해야 된다고요. 이 비만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판정을 했잖아. 그 결과치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따라서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얘기하는, 그 규칙에서 얘기하는 비만도 판정 방법, 그리고 어떻게 표기하는가, 그 4가지 우리는 BMI로 판정할 겁니다. 체질량 지수, BMI뿐만이 아니라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 체중을 통해서 비만도를 판정했어요. 이 2가지 방법이 있었다고요. 상대 체중을 통해서 비만도를 판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너 이 방법 가지고 비만도 판정해봐, 이런 문제가 답인도 나왔는데 지금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BMI를 통해서도 비만도를 판정하는 거 출제된 적이 있죠. 더 이상 얘는 볼 필요는 없겠지만, 아니, 볼 필요는 있어요. 볼 필요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검사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비만도 판정 방법은 요 BMI라는 거. 요거 한 가지입니다. 자, 체질량 지수 BMI를 통해서 100분위수 도표에 대비해서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의 키, 몸무게, 그리고 100분위수 도표를 주고, 자, 얘 비만도 한번 판정해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체질량 지수 어떻게 구해요? 미터 제곱분의 킬로그램입니다. 미터 제곱이에요. 센티미터 제곱 아니고 미터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표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체질량 지수 100분위수 도표에 5 미만인 경우에는 저체중, 85 이상, 95 미만일 경우에는 과체중, 95 이상일 경우 비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를 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또 할 얘기가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95 이상일 때 비만이에요. 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억. 4번 갑시다. 자, 다음은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 2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읽고 법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 밑줄친 기역, 니은, 뒤끝,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되어 있고요. 밑줄친 A에 대해서 3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해보죠. 5조의 2 내용이 건강검진의 절차입니다. 건강검진의 절차입니다. 자, 기억은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자,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검진기관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그 선정해 주는 주체는 바로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2개 이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어요. 원칙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입니다. 자, 누가 선정한다고요? 학교장이 선정한다고요?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검진 대상 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선정된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받도록 해야 돼요.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해서 검진기관이 검진 대상자에 대한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 출제되었어요. 기출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가서 검진받도록 하잖아요. 그죠? 2개 이상 검진기관 선정해서 학생들이 검진기관 가서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해서 이 검진기관이 검진 대상자에 대한 출장 검진을 하도록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진기관, 그것도 1개의 검진기관이 학교로 와서 그 대상자들에게 찾아와서 검진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게 가능하냐고요? 언제 1개의 검진기관이 출장 검진하도록 할까? 기출된 바 있어요.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어. 그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 검진기관을 찾아서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검진 대상자들이 잘 찾아가서 검진하겠냐고요. 그 검진을 수행할 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어? 그러면 검진기관 와서 우리 애들 검진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아무래도 접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 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다면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해서 출장 검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검진기관은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니은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진기관은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전 학년이 다 하는 거라고요. 검진 대상 학년이 아닌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행을 할 거예요. 검진 대상 학년들은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할 겁니다.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 그리고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문진표를 비치할 거예요. 그래서 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건강조사라고 하는 거 건강검사의 하나였잖아요. 이 건강조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검진 대상자 학년은 그 건강조사를 문진표로 가름할 수 있어요. 문진표로 대신할 수 있다고요. 자,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서 검사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기업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그리고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그러니까 검진기관에서 검사했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장에게. 이 경우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정밀 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할 거예요. 5번 갈게요. 건강검사규칙 6조 7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을 읽고 법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 가보죠.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리을, 미음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 별도 검사. 자, 별도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검사 헷갈리지 않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의 장은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역 또는 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학년의 학생에게 소변검사와 그리고 시력검사를 별도 검사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에게 하는 별도 검사는 바로 결핵검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중, 이번엔 중학교도 들어가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은 구강검사를 별도 검사할 수 있어요. 신체 능력 검사의 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신체 능력 검사는 체력 요소를 평가해서 신체 능력 등급을 판정하는 필수 평가, 그리고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등 필수 평가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하는 선택 평가로 구분됩니다. 필수 평가, 선택 평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능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체 능력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 학년이 있다는 거죠. 누구?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6학년. 고학년만 하죠. 5학년, 6학년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자,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 허약자, 지체 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자, 필수평가는 체력 요소별로 한 개의 검사 항목을 선택해서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검사 항목, 검사 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미음에 대한 필수평가, 선택평가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능력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은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다음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의 일부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그리고 관리지침 제4조의 일부 제14조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법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넣기, 그리고 A, B에 대해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조 건강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자, 학교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상자가 학생이라면 물론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이라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학생 건강기록부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디귿은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 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학생 건강기록부로 작성 관리해야 되는 것은 신체 발달 상황과 신체 능력 검사, 그리고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 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은 검진 결과입니다. 자, 대상자가 교직원일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관리하면 되고요. 자, 학교회장은 별도 검사의 실시 결과를 학생 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별도 검사는 별도 관리예요. 자, 학교회장은 법 제7조의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음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 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학생 건강기록부에 기록해서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어 있죠. 자, 학생 건강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 지침 제4조 처리 요령입니다. 학생이 전 편입학할 때, 상급학교 진학할 때 학생 건강기록부 전산 배치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원조교에서 전 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전학할 때, 편입학할 때, 재입학할 때, 뭐 어쨌든 이렇게 학교가 변할 때, 그럴 때는 그 학생 건강기록부를 이렇게 옮겨줘야 된다고요. 학생 건강 체력평가 시스템의 신체 능력 검사와 관련된 전산 매체는 학생 건강기록부 전산 매체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제14조 자료의 보관이에요. 역시 이 내용 꼭 알고 있어야 되죠. 학생 건강기록부 출력해요. 그 전산 매체로 이관해서 관리할 거예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학생 건강기록부라고 하는 거 앞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 관리해온 학생 건강기록부 출력물을 본인 그리고 보호자에게 돌려줍니다. 교부하고 전산 매체에 이를 저장해서 그 기록물을 관리기간에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학생한테 교부해주고 출력물을 학생과 또는 학부모에게 주고 그리고 5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제적했던 학교에서 학생 건강기록부 전산자료와 그 출력물을 5년간 학교에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둘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10조 그리고 14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을 읽고 법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 보니까요.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윗줄 진 A일 때 기억의 처치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조 건강검사 등의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자, 학교장은 건강검사 등 실시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체력 증진, 적절한 보호, 양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자, 건강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건강검사 했어? 법에 따라 건강검사 했어.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끝났어.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얘가 건강하게 건강 증진해 가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학교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 면제, 휴학, 치료, 보호,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자, 학교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명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서식 학생 신체의 발달 상황 통계표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해서 건강검사 했잖아요. 이 건강검사를 한 것에 대한 통계표, 신체 발달 상황 통계표를 해당 8월 31일까지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1학기 말까지 시행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1학기 말까지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른 통계를 8월 31일까지 낼 겁니다. 자, 서식 학생 신체 능력 검사, 신체 능력 검사에 대한 통계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작성해서 관할 교육자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 신체 발달 상황 통계표 8월 31일까지 관할 교육자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통계표를 그 통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자, 제14조 건강검사 실시의 예외입니다. 자, 건강검사 실시하라고 이 건강검사 규칙 만들어 놓고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건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억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뭐였어요? A일 때 기억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건강검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니까? 건강검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 못할 수도 있잖아. 자, 그럴 때는 학교장이 관할 교육감,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건강검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 법도 있지.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세 번째 챕터는요, 학생 건강검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건강검사 규칙을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보자고요. 자,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학생 건강검사 종류와 방법입니다.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체 발달 상황 검사, 건강조사, 건강검진, 정신 건강상태 검사, 그리고 신체 능력, 이 5가지의 건강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상 학년이 있고요. 어디에서 뭘, 이 표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요, 전 학년이 다 하는 거예요. 전 학년이 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하는 학년은 이 신체 발달 상황 검사를 검진기관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학년 제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전 학년이 하는 것이 원칙이야. 하지만 검진 대상 학년은 이 신체 발달 상황 검사를 검진 기관에서 할 거야. 자, 학교 자체에서 시행할 겁니다. 건강검진 대상 학년은 검진 기관에서 실시하게 되겠죠. 검사 항목 뭐 있었어요? 키 있었고요. 몸무게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비만도를 판정해야 됐습니다. 이 비만도를 뭘 가지고 판정을 했어요? BMI,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정했어요.
자, 건강조사입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학년은 검진기관에서 문진표로 가름할 거예요. 문진표로 대신한다는 얘기죠. 학교 자체 교직원이 실시를 할 거고요. 건강검진 대상 학년은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겁니다. 자, 병력, 식생활, 건강생활 행태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로 실시하게 됩니다. 아, 건강조사는 설문지로 실시하는구나. 검진 대상 학년은 검진기관에서 문진표를 통해서 실시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건강검진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검진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 보세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는단 말이에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것은 초1, 초4, 중1, 고1인데 뭔가 하나 있어요. 디귿은 초등학교 전학년이 실시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초1, 초4, 중1, 고1 검진 대상이라며? 검진기관에서 검사한다며? 근데 디귿 항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초등학교 전 학년이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거예요. 그 항목은요? 구강입니다. 자,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검사 항목에는 뭐가 있는데? 척추, 눈기, 코병, 목병, 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허리 둘레에 대한 검진기관의 항문에서 검사 또는 진단하게 됩니다. 자, 이 항목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항목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기보다는, 아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것은 공통검사 항목이 있고, 그리고 대상별로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항목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정신건강상태 검사입니다. 초1, 초4, 중1, 고1. 그런데 법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학교 자체 교직원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한 뭐로?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왔어요. 설문조사로 검사합니다. 신체 능력 검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고요. 필수평가 그리고 선택평가 있었어요. 필수평가 1개 항목과 학교장이 선택하는 선택평가 항목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표 무조건 기억이에요.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다음은 학생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학생 신체 발달 상황의 목적에 대해서 4가지 쓰시오. 과거 기출이긴 한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성장 발육 정도를 알고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몸무게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증가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걸 알 수 있고, 나의 건강에 관해서, 안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만도 산출할 수 있죠. 키, 몸무게 잴 거거든요. 아동 발달의 통계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각 아동은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태와 각 개인에게 가장 좋은 발달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대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가 대상은, 이 신체 발달 상황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진 대상 학년은 어디서 한다고요? 검진 기관에서 한다고요. 평가 방법 뭐로 한다고요? 키, 몸무게로 한다고요. 이 2개 가지고 뭘 판정해요?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비만 판정할 거예요. 문제 3번. 다음은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검진 내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미줄치인, 기음, 니은, 뒤끝,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로 쓰시오. 자, 건강검진 대상 학년은요, 각 학교의 초1, 조4, 중1, 고1입니다. 초등학생의 니은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초1, 초4 검진기관에서 검사해야 돼. 그런데 이 항목만큼은 초등학교 전교생이 검진기관에서 검사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구강검진이라고요. 자, 기본 공통 항목 초1, 4, 중1, 고1 공통적으로 하는 항목에는 척추, 눈, 귀, 코병, 목병, 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허리둘레.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그런데 대상자별로 실시하는 항목이 있다고요. 비만한 학생은요,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비만하다면, 이 학생이 비만하다면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에 대해서 검사를 더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요, 결핵검사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은요, 결핵검사와, 그리고 여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면 혈색소 검사까지 합니다. 대상별로 검사하는 항목이 추가될 수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얘가 검진기관에서 어떠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 항목,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지금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비만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항목은요? 공통 항목에 비만 학생이 해야 되는 이 항목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결핵 검사해야겠고 여학생이니까 혈색소 검사해야겠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체 발달 상황 검사 결과 정상 체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기본 공통 항목 외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항목 외에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 그리고 검사 방법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정상 체중으로 판정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만한 학생이라면 추가되는 항목이 있으니까 정상 체중이야. 기본 공통 항목 외에 받아야 할 항목 뭐가 있었어요? 바로 결핵 검사 있었습니다. 그럼 결핵 검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검사하는데? 아니, 결핵 검사 엑스레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객당 검사 할 수도 있고 PPD 검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강검진에서 얘기하는 결핵 검사는 X선 촬영, 엑스레이 검사할 거란 얘기입니다. X선 촬영하고 판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결핵 검사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체질량 지수 BMI가 100분위수 도표의 95입니다. 이 학생이 기본 공통 항목 외에 받아야 할 검진 항목을 모두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거기에다가 여학생, 거기다가 체질량 지수 100분위수 도표의 95랍니다. 이거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MI를 구하는 공식도 기억을 하고 그 값이 나왔을 때 그리고 100분위수 도표가 나왔을 때 주어졌을 때 그거 점 찍어가지고 얘가 몇 분위수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95 이상이야. 95예요. 95 이상일 때 우리는 비만이라고 판정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비만에
공통 항목 외에 받아야 할 거 뭐 있어요? 자, 네가 지금 백분위수 도표에 95야. 비만이야.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항목인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 검사 받아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결핵 검사 받아야 되고, 여학생이니까 혈색소 검사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다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4번. 건강검진 결과 최종 종합 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 결과를 합해서 검진 의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판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한 내용을 쓰시오. 자,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해요. 괜찮아. 정상입니다. 검진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생활습관, 환경 개선 등 자기관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해요.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습관 좀 바꿔주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줘야겠어 라고 한다면 정상이지만 경계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검진 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사람, 정확한 검진, 확진 검사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정밀검사 요함이라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자, 문제 4번 갈게요. 자, 별도 검사는 학교보건법 제7조 3항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6조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읍,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검사 대상과 밑줄 친 A, B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별도 검사는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육청마다 상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 학생의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참고해서 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력, 소변, 결핵, 구강검사예요. 별도 검사의 검사 항목들이에요. 자, 시력검사, 검사 대상은요. 초등학교 2, 3, 5, 6, 중고등학교 2, 3학년.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에서의 검진 대상 학년 빠져요. 그죠? 중고등학교에서 검진 학년 빠져요. 검진 대상 학년이 빠진 나머지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검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자체 시행할 거고요. 공인 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은 시력 검사, 교정 시력 검사를 할 겁니다. 자, 소변 검사, 전문 기관이 출장 검진할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초등학교 2, 3, 5, 6학년, 중고등학교 2, 3학년. 아, 역시 검진 대상 학년을 제외하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구나. 요컵, 시험관 등을 이용해서 신선한 요체치 후 시험지 사용을 통해서 측정할 건데 뭘 검사할까요? 요담배, 요당, 요자멸을 검사합니다. 자, 결핵 검사 역시 전문기관에서 출장 검진을 할 겁니다. 검사 대상은요, 고등학교 2,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구나. 검진 학년 빠져요. 자, 흉부 엑선 촬영과 판독으로 엑스레이 촬영할 겁니다. 구강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할 거고요. 중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강검사는요, 초등학교 전 학년이 검진기관에서 검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진 대상이 아닌 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구강검사, 우식치아, 우식 발생 위험치아, 결손치아, 구내염,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 상태 등을 검사하고 진찰과 상담은 치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건강검사 실시 대상 그리고 기관을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5번이에요.
정신건강상태검사는 학교보건법에 학년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건강검진 대상 학년인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검사 도구를 각각 쓰시오. 참고 삼아 봐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초등학생 CPSQ2, 중고등학생 AMPQ2